제가 항상 딱 방송 끝나고 나면은 이어폰을 끼고 바로 방송을 틉니다. 왜냐면 이분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인데. 그리고 딱 하이파이브하고 바톤 타치하고 딱 교대하는 거예요? 그 교대하고 나서 그분 얘기 들어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직접 들을 수 있는, 직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를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켓 인사이드 이제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예. 요즘에 사실 시장 얘기가 좀 애매하죠. 뭐가 이렇게 뭐 딱히 뭐 사실 그 빅 이벤트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우리 예. 시장은 특히나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네. 있고요. 그리고 테마성 거래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예. 우리 시장에는 아주 특이한 점은 좀 사실은 없습니다. 연말 거래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미국 시장은 빅 이벤트가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면 주간으로 나스닥이 2.7%, 다우가 1.6%, S&P 500이 2.08%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나스닥 고점이 플러스 5%였어요. 와. 고점 대비 종가는 마이너스 8%인 거죠. 네.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고점이 3.69였고요. S&P 500이 고점이 4%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6% 정도에서 나스닥은 8% 고점 대비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렸고 그리고 음봉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사실 차트로 보면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난 것은 11월 CPI 발표 후에 급등했다가 밀렸죠. 아무튼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FOMC 결과 후에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 지표 부진이 나왔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였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주 후반에 급락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윗꼬리 달린 음봉을 줬고 굉장히 큰 변동성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환율이나 지금 여러분 화면 보시지만 국제 수익률에는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주식 시장 안에만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하기를 국제 수익률이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후에 굉장히 매파적이었다. 그렇다면 국제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감안을 하고 연말 수급이나 동시만기 수급 영향이 상당히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종목들 몇 가지만 보시면요. 지난주에 변동성이 얼마나 심했냐 알 수 있는데 테슬라가 지난 주간 고점이 마이너스 0.94였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종가로 테슬라가 마이너스 16%였어요. 이게 150달러까지 왔거든요. 트위터로 주식을 또 판다는 얘기예요. 예. 오늘 아까 저 뉴스도 가져왔는데요. 테슬라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고점이 플러스 10%였어요. 네. 종가 마이너스 2.5%. 안 좋네. 애플은 고점이 플러스 5%에서 종가 마이너스 5%예요. 야.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의 변동폭이 10%였어요. 이 빅테크 종목들이. 근데 이게 아까 전에 그 국채 수익률이나 환율이나 이런 게 변동이 크게 없을 때 이렇게 주식만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어떻게 봐야 돼요? 주식시장 내부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강하지 않았냐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가나 금리의 부분은 시장이 반영이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변동성을 주는 것은 아니다. 즉 시장이 큰 변동성을 주면서 방향을 잡는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향후에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된다라고 시장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여하튼 지난주 이제 빅 이벤트들이 미국에 있었고요. 굉장히 큰 변동성이 생겼고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하락 추세선을 이제 돌파 시도를 하다가 꺾인 상황이라서 미국의 월가에서는 다시 뭐 여기서 추가 하락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좋지 않은 상황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코스피 1%, 1.2% 하락했고요. 코스닥 0.29% 하락했습니다. 변동폭이 미국보다 작죠. 훨씬 작죠. 훨씬 작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 미국이 3% 정도, 3% 넘었었나요? 하락하면 한 걸 보고 시작했잖아요.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너스 0.04%였습니다. 보합권이었어요. 거의 거래할 생각이 없어 보이던데요. 시작하면서 뭐 1% 이상 개파락 출발했는데 외국인들이 약 7천 계약 정도의 선물 매수, 그 현물은 약 2,900억 정도 순매수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납폭을 축소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그 변동성의 이유가 FOMC 회의라든지 결과라든지 또는 지난주에 말에 있었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의 부분은
우리 시장은 이미 지나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은. 그래서 우리 시장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 대비 변동성 축소되고 네. 외국인들 거래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특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좀 했고요. 예. 그리고 고점에서 올해 신용이 많이 늘었고 올해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종목들은 매물이 나오고 예. 저점으로부터 낙폭과대 종목은 반등합니다라고 제가 쭉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과 지난주 목요일에는 고점에서 그동안에 매물이 나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많이 안 빠지고 보합권이나 반등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그들이 꽤 많이 빠졌어요.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많이 빠졌고요. 저점에서 반등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대표적으로는 중국 관련 대수주들 이런 종목들이 매물 나오면서 그들 종목들이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점에서 반등했던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고점에서 그동안에 좋았던 것들은 시가총액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빠질 때 시장이 더 많이 빠지고 그들이 좀 버티고 있으니까 시장은 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올라갈 때도 키 맞추기를 하지만 또 내려갈 때도 키 맞추기를 좀 하고 있는 현상이어서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진짜로 뭐 2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시장이 눈치 보기를 하는 정도 뭐 그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게 감소되었다는 게 하나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뉴스 이벤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는 오늘 내일 그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이거 뭐 크게 이제 뉴스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냐면요. 내년 4월에 구로조청제가 만기라면서요. 이제 뭐 변화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그래서 이 통화정책 회의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BOJ에서 통화정책이 만약에 바뀌면 그러니까 완전한 완화 정책,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고 있고 이게 좀 바뀌기 시작하면 환율이 바뀔 수 있어요. 환율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디 환율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금리를 조금이라도 이제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좀 바뀌면서 올리는 모양이 나오면은 그 엔저가 좀 바뀔 수 있다. 엔화가 좀 강세로 갈 수 있겠죠. 그럼 엔화가 강세로 가면은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미국의 주택가격 지표가 뭐 며칠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은 이제 미국의 물가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20일 날 중국이 LPR 금리 결정 동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부양 정책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만기 LPR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2일 날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가 나오고 23일 날 중요하게 보는 미국의 PCE 발표가 있는데 중간에 그 괄호쳐 가지고 그 실적 발표 종목들 주요 종목만 몇 가지만 이제 여기 리스팅을 했는데요. 예. 페덱스와 나이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카니발 실적 발표 한다라고 저희 써놨는데 이거 왜 중요하겠습니까? 페덱스와 나이키 실적 발표를 하면 이제 경기 소비 얘기하면서 이걸 가지고 또 막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 부분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이게 지금 계속 실적을 하향했기 때문에 그 하향한 것에 눈높이에서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그리고 내년도에 대해서 또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우리 시장의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맡기냐 많이 말이죠. 미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는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보시면은 경기 지표들이 좀 나오는 편이고요. 네, 그런 가운데 개별 실적에 따라서 섹터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같은 거는 좀 궁금하기는 해요. 마이크론이 이제 3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회사 중에 제일 실적 발표를 먼저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거 실적 보면 얼추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 실적도 하이닉스는 뭐 굉장히 연관성이 크죠. 영상이 크죠. 그러니까. 예. 삼성이야 뭐 조금 그죠? 다른 권역이 많이 있으니까. 네. 이날 발표되면은 또 박 부장님께서 좀 잘 네, 설명을 알겠습니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사입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을 박 가지고 기사님도 죄송합니다. 시황이나 투자 전략에서 잠깐 말씀 좀 드리면 13일 CPI, 15일 날 FNC 회의, 16일 동시만기 빅 이벤트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이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연말에 되면서 이제 시황 변동성은 줄고 종목 변동성이 있을 이제 수급 장세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주 동안은 큰 시황의 주류가 바뀌는 게 아니고 종목별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동시만기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말씀드리기를
만약에 아랫 방향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면 올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마감이 됐으니 이제는 그것에 대한 이제 후 잔 거래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빼놓고는 전체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줄고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그냥 이번 주의 시황인데 중기적으로 내년 초까지만 이렇게 본다면 중간에 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분간은 중국의 코로나 상황과 정책 이게 제일 화두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즉 지금 이제 물가나 기준금리 이슈는 점차적으로 이제 뒤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네. 경기나 기업이 그리고 미중 패권, 우크라 전쟁 뭐 이건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건데 새롭게 지금 이제 대두되는 것이 중국의 코로나 상황과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잘 넘어가면 중국이 내수 맞아요. 부양 정책을 쓰면서 바뀌지 않겠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장 관심이다. 즉, 뭐 인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중국이 엄청난 인구인데 이게 정말 파급 효과 어디까지 갈지 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이슈가 상당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월에는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은 환율 변동성이 감소되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또 같이 동반하면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금 정책과 연말 수급의 내수 이슈로 이제 관심이 이동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빅 이벤트가 이제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나 다음에 FOMC 회의가 2월 1일 날 있고 실적 발표는 2월 달에 있죠. 그렇다면 당분간 모멘텀의 공백기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빅이벤트로 인해서 또는 어떤 지표로 인해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기보다는 중국의 코로나 상황과 정책, 우리나라 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되면은 이제 주요국의 정책들이 많이 나오겠죠. 거기 연동하면서 테마나 섹터별로 등락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이사님, 보고 있습니다. 그 12월 말쯤 되면은 증권업계 부크로징하고 나면 거래 잘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게 딱 지금 생기는 그 이벤트의 문제를 좀 넘어서 예. 과거에 한 1월 달에는 예. 좀 시장이 좀 어떤 센티멘탈을 좀 가지었었어요? 과거의 경험상으로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이제 마감일이잖아요. 폐장일이잖아요. 29일 날 29일 날 폐장이고 권리락이 28일. 배당락이 28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11월에 클로징을 거의 대부분 하고 12월에는 개인의 좀 큰 손들이 이제 마무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정책이 정말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조심스럽지만 금투세는 2년 유예로 이제 거의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주주 요건이요. 아, 예. 예, 그게 이제 뭐 10억에서 100억으로 간다 그러다가 이제 그거 100억 안 된다 그래서 10억 또는 30억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질문에 답변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개별 한 종목에 10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 주에 매도할 개연성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많이 그렇게 했고요. 이번 주에 이미 조금씩 매도를 해놓고 어느 정도는 이번 주에 매도를 좀 하다가 그러다가 배당락이 되는 시점 그날과 그 다음날 그리고 연초에 다시 삽니다. 그런 종목들을. 그 종목이 싫어서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경향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 배당락 때문이기도 하고 세금 때문이기도 하고 세금 그런 건가요? 때문에도 하고 그리고 대주주 과세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종합과세. 거액 그 종합과세 때문에 종합과세 때문에 그걸 피하고자 하는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중소형주나 또는 이게 이제 개인들이 10억 이상 살 만한 종목들 또 많이 올라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매물을 좀 맞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가 납해 전 하루 이틀 그리고 연초에는 다시 또 사면서 올라오는 경향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는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뭐 먹은 게 있어요. 네, 올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흐름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억 이상 있어도 네. 먹은 거 먹어야 그게 회피 물량이 나오는 거죠. 손해 보고 있으면 뭐 그거 근데 배당이 종합소득 들어가는 배당이야 뭐 10억이라는 기준은 의미가 없죠. 예, 그 10억의 2억씩 뭐 기준이 10종목이 있으나 뭐 10억짜리 한 종목 있으나 저런 것 때문에 그래요. 거액 자산가들이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서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 과세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그 별로 주식 투자하시는 거액 투자가들이 별로 이렇게 그런 거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일단 매물은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 차트는 그냥 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차트를 되게 다 무섭게 그려놓으셨어요? 밑으로 쫙쫙. 지금 하락 추세이니까 밑으로 좀 그려놓은 거죠. 이게 여러분 보시면 다우존스 산업 그려놓다니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 산업지수가 지금 하락 추세에서는 벗어났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라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는 거는 지난주 금요일날 동시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P 500은 하락 추세선의 상단에서 꺾어 내려왔고요. 그리고 나스닥 종합도 보면 여기 꼬리가 있죠. 윗꼬리. 그러네요. 윗꼬리가 상단을 딱 맞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못 가라고 얘기를 주장했던 사람은 거봐라 라가 된 거고 그렇게 된 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돌파할 거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 기대를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야 과거에 저 직전에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세 차례나 그랬는데 이때 맞고 떨어졌을 때는 물가가 강력히 올랐고 금리도 강력하게 인상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나서 지금 이만큼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과거처럼 빠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저점을 모색하면서 반등 기회를 노리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상반되는 의견. 세 번의 하락만큼 빠지면 어우 엄청나게 빠지는 거죠. 근데 보통 한 3번 맞으면 올라온다라고 하지 않나요? 기초 분석하는 사람들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5파동까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 형성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기초 분석에서 일단 좀 저기서 바로 치고는 못 가도 좀 기어줘야 되네, 그죠?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이중 옆으로 쭉 저점을 행보해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의 코스피는요. 상대적으로 기대를 했던 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하락 추세를 또 우리나라가 돌파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2350포인트, 2370포인트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걸 지지하고 올라가면은 분위기는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미국 시장이 꺾어 내려오기 때문에 거봐 안 돼 쪽으로 지금 무게가 지금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지켜보자. 여기서 지금 깨지고 내려가는 게 보다는 이 근처에서 방향을 모색하지 않겠냐. 저거 산 게 다 외국인 매수세 때문에 저기 여기서 올라간 건 올라간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강력하게 매도할 만한 또 그런 것들이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방향 모색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 차트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약하죠. 그러네요. 약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세금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나 뭐 또는 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좀 매물 맞으면서 내려온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게 뭐 차트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좀 당분간 돼야 될지 이런 거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이슈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스콘이 중국의 칭화윤이 투자 철회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분 전량 매각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폭스콘이 칭화윤리에 투자한 거 지난 한 5개월인가 6개월 전에 했는데 이거 대말에 승인 없이 투자했다. 그래서 벌금을 때리겠다. 어떤 근거 때문이냐? 국가안보와 산업발전을 위해 중국 투자 금지 조항이 대말에 있는데 말을 안 들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또 이걸 받은 쪽은 이 지분을 산 쪽은 중국의 지방 정부나 이런 쪽에 자금으로 샀는데 중국이 반도체 기업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샀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베이징에 코로나 확진자 담당 화장장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아까 공 기자님 자세히 말씀 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한국에서 우려를 반영을 하지 않은 IRA 가이드북을 발표했다. 즉 기존의 요건과 지금은 뭐 변화가 없고 세부 사항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약 2,200만 주 꽤 큰 규모의 자사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지금 15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 캐시우드가 또 집중 매수했다라는 야후 바이낸스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저분도 고집이 있네요. 성공할지 안 할지 저거 해봐야 근데 많지는 않아요. 저 150억도 안 돼요. 큰 규모는 아닌데 저 매도하고 매수를 같이 써놔서 그렇지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저건 얼마예요? 저게 지금 35억 불이고 저건 1,100만 불이야. 맞습니다. 캐시우드 한국에 있다는데 지금 수배 중이에요 우리가. 아 그래요? 캐시우드 한국에 와 있대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이제 크진 않고 말씀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주 크게 뭐 항상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리고 지금 상당히 이제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테슬라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주식을 지금 매각 추진하고 있다는 그것도 뭐 하는지 나오고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 본 거 중에 머스크가 또 어떤 기자가 인터뷰하자 그랬더니 그 인터뷰하자 그런 기자 계정을 또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되게 강조하면서 본인에게 물어보는 걸 싫어하는 모습들이 자꾸 저게 밉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테슬라 주식에도 좀 미워지는 브랜드에 영향을 주죠. 맞습니다.
브랜드 영향을 준다고. 하루 만에 다시 계정 살렸다고 굉장히 합니다. 앞서가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있었는데 자꾸 저렇게 하니까. 예. 그나저나 저 캐시우드는 저 아까 보니까 닉네임이 미국의 정프로라는데 오셨으면 정프로 정도는 만나주고 가셔야죠. 오시면은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누가요? 돈나무 오시면은. 아이 그럼 그 정도는 뭐. 혹시 뭐 돈나무님 방송 보고 계시면 한번 출연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국 지표 좀 한번 같이 봐주시죠. 예, 요거까지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예, 중국의 지난주에 주요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정말 좋지 않게 나왔어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광공업 생산 증가율, 소매파배 증가율,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부동산 투자 증가율, 뭐 실업률 전체적으로 보면 컨센보다도 훨씬 안 좋고요. 그리고 전월 대비해도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마도 제가 지난주에 중국 경제 공작회의가 이제 연기되어는 제가 뉴스 보도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정대로 그냥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내용은 요겁니다. 개혁과 분배에서 안정 속 성장을 최우선 기조로 한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수 부양을 통한 경기 부양을 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리고 온건한 통화 정책으로 합리적 수준의 유동성을 제공하겠다. 여기에 발맞춰서 인민은행에서는 올해 2022년보다 더 많은 유동성을 2023년에는 공급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지표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런 뉴스가 나와서 지금 월가의 IB들의 자료들을 보면은 내년 2023년도에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바닥 느낌을 주는 느낌이네요. 우호적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관심 섹터에서도 중국 관련주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관심 섹터로 그러니까 많이 증시가 참 잔인한 것 같은 게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늘고 사망자가 늘 가능성이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증시가 진짜 잔인한 거야. 만약에 증시가 반등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의 실물 경기나 실물에 계시는 분들이 시장을 이해할 때 잔인하다고 표현을 주셨는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많다라고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내부의 수급과 그리고 독특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요 하나 더 있는데 요거 이 내일 뉴스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내일 시간에 말씀해 지금 오종태 이사님 또 중요한 말씀 많이 주신 것 같아서요. 그래요. 뭐 오종태 이사는 1년에 2번 나오시고 우리 박 이사님은 박 이사께서 일주일에 5번 나오시니까 이건 내일 하시죠 뭐. 저는 이 뉴스 되게 관심 많은데 어떤 건지 얘기 안 해드려야 내일 박 이사님이 어떤 거 보실지를 기대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박 이사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인사이드 박병창 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드.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